안녕하세요. 완주와 함께하는 IT의 이완주입니다. 오늘 시간은 액티브 디렉토리 파워쉘을 통해서 사용자 계정을 수정하고 만들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쭉 보여드릴까 해요. 여기에 제 티스토리의 사이트에 오시면 자세한 모든 내용들은 저기 가지고 있고요. 뭐 오실 때는 이제 lemcs.tstory.com으로 오시거나 완주와 같이 공부하실 분 뭐 이렇게 제가 해놨는데요. 이쪽으로 오셔서 보시면 됩니다. 뭐 제가 여기다 유튜브 요 지금 동영상 찍으면 유튜브 링크를 넣어 드릴 거고요. 사용자 계정 생성이라고 하는 부분, 뭐 사용자를 만드는 거죠. 이거는 기존에 사용자 계정 만드는 거에서 이미 해봤던 예제인데요. 제가 그냥 보여드린다면 new AD 유저를 통해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실행을 하게 되면 사용자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이미 한번 만들어졌다면 에러 뜨겠죠. 이미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완전한 상자를 지금 파워쉘로 만들어 봤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면 돼요. 여기 예제는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사용자를 만들었다면 remove AD 유저라는 걸 통해서 객체를 지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remove AD 유저에서 -identity에서 해당되는 dn 값이죠. 정확한 위치 값을 적게 되면 해당되는 계정을 지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지울 수 있는데 밑에 방법으로도 간단하게 지울 수 있어요. get AD 유저에서 -identity에서 사용자 아이디를 검색하고요. 그 다음에 remove AD 유저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얘나 같은 방식이에요. 그래서 위에 거대로 한번 해보면 정말 지울 거냐 물어보죠. 대상이. 마찬가지로 밑에 거 해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죠? 똑같죠? 그래서 이해하게 되면 지워져요. 그럼 실제 지워지는 거 보면 이렇게 지워졌죠. 다시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만들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간단하게 만들고 지우는 거 좀 보여드렸고요. 이번에는 뭐냐면 이제 사용자의 계정의 이름 변경이 똑같아요. remove AD 유저처럼 rename AD 오브젝트예요. 그러니까 AD 유저는 아니고요. 해당되는 오브젝트죠. 그럼 사용자나 그룹이나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당되는 이번에는 AD 오브젝트인데 역시 여기에 어떻게 넣어요? dn 값이 들어가죠. dn 값이 들어가고 new name에서 이렇게 바꿔라. 무슨 얘기냐면 해당된 요 이름, 이 오브젝트 이름은 앞에 요 이름은 앞에 안에서 변경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밖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rename AD 오브젝트라는 걸 통해서 변경이 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rename AD 오브젝트는 여기다 제가 넣어놨을 거예요. 여기 rename AD 오브젝트 있죠. 그래서 dn 값을 쓰는 위에 거 먼저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이완주로 되어 있죠. 뒤에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1로 바꾸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누르게 되면 F8을 누르게 되면 되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바뀐 걸 알 수 있죠. 그죠? 바뀌었죠. 얘를 다시 밑에 걸 통해서 원래 이름으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되면 다시 변경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리네임하는 거 보여드렸어요. 오히려 리네임하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리네임 보여드렸고요. 위에나 밑에나 같은 방식입니다. 이번에는 다중값이 여기 지금 요게 이제 다중값이 필터를 이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명령어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 필터를 이용해서 해당되는 정보를 찾은 다음에 그 정보에 대해서 디스크립션을 변경해라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얘도 한번 넣어보면 그럼 제 이완전한 사용자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111이라는 설명의 값이 집어넣은 겁니다. 이번에는 뭐냐면 사용자 아이디에 대해서 변경하는 거예요. 우리가 AD에서 제일 중요한 값이 DN 값하고요. 그 다음에 계정의 사용자 정보 로그인 아이디 이걸 UPN이라고 하죠. 유저 프린시플 네임. 또 하나가 SAM 어카운트 네임이라고 하는 요 아이디죠. 우리가 이 메일 형식으로 로그인하는 건 요거고요. 위에 거, 밑에 거는 이제 SAM 어카운트 네임이라고 합니다. 얘의 값을 변경하는 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변경하는 값에 대해서 보면 요번에는 원래 WJ11이라고 하는 계정을 찾아서 그 계정을 뭘로 1로 변경하는 거죠. 지금은 WJ12로 돼 있죠. 지금은 이렇게 돼 있는 계정을 이렇게 바꾸자라는 겁니다. 바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값을 보게 되면 계정에서 바뀐 걸 알 수 있죠. 반대로 이제 원복시켜 보겠다는 얘기죠. 이번에는 그래서 반대로 하게 되면 계정이 원래대로 변경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번에는 사용자 설명이에요. 저는 이제 이 디스크립션 가지고 이제 많이 이제 조직도를 표현할 때 이 디스크립션으로 그냥 설명을 하거든요. 어느 부서에 누가 있다. 또 마찬가지로 컴퓨터 계정에도 똑같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되면 해당되는 위치에 이 값이 이렇게 바뀐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F5 누르면 바뀌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set AD 유저에서 아이덴티에서 해당되는 정보 찾은 다음에 디스크립션에서 변경하는 겁니다. 얘가 뭐랑 같죠? 얘랑 같죠? 그죠? 위에 거나 밑에 거나 똑같아요. 이거나 이번에는 사용자 계정을 이 총무부라고 하는 곳의 멤버로 이 WJLE라고 하는 사용자를 넣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어떤 계정을 만들었으면 그 계정이 어느 부서에 소속되겠죠. 그 부서를 우유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룹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룹에 보면 여기 구성원에 여기다 추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이 사용자 계정을 이렇게 넣어라 라고 하게 되면 총무부에 가보면 구성원에 이렇게 잠깐만요. 총무부 있는 거 맞죠? 어디 넣었죠? 이거 아니고 얘를 실행해야죠. 얘를 내야죠. 총무부에 넣어라 라고 하게 되면 해당되는 구성원에 가보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사용자를 넣은 거고, 이번엔 마찬가지로 그룹에 그룹을 넣을 수도 있어요. 이걸 네스티드 그룹, 중첩 그룹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 하게 되면 네스티드 그룹, 그다음에 한글로 하면 이걸 중첩 그룹, 그러니까 그룹에 그룹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팀이 총무부 소속인 거죠. 총무부는 뭐 어느 본부 소속이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구성원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제거하고, 구성원에 지금 없겠죠? 이 상태에서 제 밑에 걸 돌리면 역시 에러 없이 들어가죠. 구성원에 보면 인사팀이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형태로 해서 그룹에 그룹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참조값인데요. 참조값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용자에 보면 해당되는 사용자의 계정에 보면 여기 조직, 여기 참고 있죠. 참고, 여기에다 값을 넣는 거야. 얘는 이렇게 값을 넣을 수 있죠. 엔터 쳐가지고 밑으로 계속 넣을 수 있어요. 요 값에 대한 거를 한번 제가 넣어보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제일 많이 고민했던 게 이 엔터를 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값이었는데요. 이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우리 제가 알려드렸던 줄바꿈 표시 있죠, 파워쉘에. 줄바꿈의 아래 줄바꿈 n 크레딧 리턴하고 요걸 이제 옵션을 주게 되면 해당되는 값이 집어넣고 그 다음에 요 값에 의해서 변경되게 됩니다. 이렇게 넣게 되면 제가 두 가지 줄이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 이제 이완줄한 사용자의 참고에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죠. 제가 이제 수동으로 넣은 게 아니죠. 그래서 참고 값을 누가 좀 쓰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변경하나요? 라고는 질문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고민했던 게 사실 이 줄바꿈이에요. 값이 집어넣는 것보다 이 줄바꿈 할 때 이게 제일 어려웠어요. 그 다음에 저는 여기서 마이너스 변수 값이 아니라 리플레이스 하는 걸 볼 수 있죠. 왜 제가 리플레이스를 했냐면 제가 여기다 set AD 유저라고 하게 되면 여기 이제 변수 값들이 쭉 나오는데 인포라는 값은 여기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set AD 유저의 여러 가지 변수 중에 info라는 변수는 여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AD 어트리뷰트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 어트리뷰트 중에 info라는 값도 있겠죠. 특성 편집기에 가보면, 그죠? 근데 여기 정의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명령어에. 이 많은 것들이 다 정의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replace라는 값을 통해서 넣으셔야지만 이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되어 있지 않은 값들은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사용자의 여러 값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값이 아니라 이번에는 디스크립션하고 디파트먼트의 값을 동시에 많이 넣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넣게 되면 저는 이제 디스크립션에도 넣고 디파트에도 넣겠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계속 이렇게 연결해 쓴다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값은 계속 추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값이 변경된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조직에 가보면 요거 부서를 제가 넣었어요. 디파트먼트를. 그래서 이렇게 추가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방식인데요. 이번엔 뭘 넣은 거냐면 이제 리플레이스라는 방식을 통해서도 가능해요. 얘보다 위에 게 더 쉽죠. 이렇게 한 문제 쓰는 게 낫지 이렇게 쓰는 것보단, 그죠? 얘는 자동 완성 기능도 안 돼요. 얘를 한번 실행해 보죠. 똑같습니다. 결과는 같아요.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이번에는 옵션에 대한 건데요. 우선 우리가 이제 계속 보여드렸던 것처럼 set AD에서 해당되는 계정 찾은 다음에 디스크립션에서 넣는 방식 위에서 이제 쭉 보여드렸던 거예요. 이번엔 뭐냐면 AD, remove 이런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replace, clear. 이게 요건 뭐냐면 AD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현재 이 값이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지금 제 디스크립션이에요. 제가 좀 두 가지 보여드릴 건데
디스크립션에 아무런 값이 없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제가 이거를 클리어로 지울게요. 난 디스크립션을 지울 거야 라고 하게 되면 해당되는 정보에 가서 보시면 해당되는 정보가 이렇게 지워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뭐냐면 클리어라고 하는 거는 해당되는 옵션에 있는 값을 다 지워라 라는 의미예요. 그런 다음에 제가 여기다 add해서 넣어볼게요. 그러면 값이 일일이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죠. 한 번 더 넣어볼까요? 이번에 에러가 떠요. 왜 에러가 뜨냐면 이미 이 변수에는 하나의 값밖에 안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 좀 잠깐 좀 설명드릴게요. 어떤 변수에 하나의 값만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개의 값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SID 히스토리 같은 경우는 멀티플 밸류예요. 즉 하나의 값이 아니라 여기 여러 개의 값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이걸 멀티플 밸류거든요. 다중값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하나의 값밖에 안 들어가면 이렇게 나와요. 즉 문자의 특성 편집기로 형태로 하나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럼 여기에 하나의 값만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 멀티플한 값이 들어갈 수 있느냐의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얘는 뭐냐면 이 멀티플한 값이 들어갈 때 계속 그 밑에 기존에 있는 값 밑에다가 계속 add하는 방식입니다. 밑에 건 뭐겠어요? 계속 그러면 하나씩 거를 뺄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 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11에 있죠. 그러면 이렇게 쓰게 되면 얘 지울 수 있어요. 왜? 같이 값이 동일하니까 하나의 그 값이 들어있고 그 필드에 값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랑 세트인데 얘를 잘 안 쓰겠죠. 왜? 멀티플 밸류가 우리가 쓸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거의 싱글 밸류만 쓰거든요, 값은. 그래서 대부분 다 리플레이스나 혹은 뭐 클리어. 그러니까 리플레이스도 안 쓰죠. 아까 어떻게 위에 것처럼 이렇게 그냥 바로 변수 선언해서 값을 쓰는 경우가 다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쓰는 경우가. 그러나 이렇게도 가능하다라는 거. 옵션 값 중에 보면 뭐 리무브도 있고 add도 있고 리플레이스도 있고 클리어도 있고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서 그냥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린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파워쉘을 쭉 훑어봤어요. 이제 여기 이제 다중값에 대한 부분이죠. 한꺼번에 변경하는 부분, 벌크 입력에 대한 부분도 있죠. 간단하게 보면 인포메이션 그 임포트 CSV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어디까지 보여드렸냐면 쭉 값을 넣는 거 참고값 보여드렸고요. 밑에는 이제 파워 그 엑셀에 있는 값을 불러다가 쓰는 방식이에요. 이걸 사실 더 많이 궁금해하셨는데 아까 AD를 입력할 때 해당되는 사용자 계정 하나만 넣었었잖아요. 이번엔 벌크 입력입니다. 그래서 new AD를 넣는데 이번에는 여러 개의 사용자를 동시에 만약에 여기 account.csv라는 파일을 불러와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템프 밑에 있죠. 그래서 C의 템프 밑에 account.csv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 파일을 불러와서 이 값은 지금 곽승우랑 홍길동 이 두 가지 계정을 지금 값을 이제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의 값을 넣어라. 이 값이 있겠죠. 이미 제가 테스트를 해봤으니까 얘하고 이 계정이 있는데 이 두 개의 계정을 추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돌려볼까요? 그래서 제가 불러온 거죠. CSV를 갖고 와서 지금 추가할 때 그 이름 값 출력하고 new AD에서 유저에서 값을 갖고 와라. 기존의 값을 갖고 오는 것 중에 요거 변수 값만 변경하는 거 했는데 이거 제가 기존에 저희 자료 찾아보면 사용자 계정 만드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 요 값도 제가 보여드린 게 있어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해서 추가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번에 뭐를 하는 거냐면 사용자 정보 중에 뭐 디스크립션만 변경한다 이럴 수도 있겠죠. 이렇게 또 마찬가지예요. 어카운트 갖고 와서 해당되는 엑셀 파일 불러온 다음에 이렇게 해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밑에 거는 뭐 마찬가지 방식이죠. 여기 이제 중요하신 건 제가 유니코드 자꾸 적어놨는데 한글 깨지는 거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위에 거랑 매칭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인포 파일 아까 이제 그 CSV 파일 있죠. 아까 참고 파일을 한꺼번에 넣을 때 그래서 이렇게 값을 제가 세 가지 정도 예제까지 다 해서 세트로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참고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올려놨으니까 CSV 파일 만드시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